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맙습니다. 자, 잘 있었죠. 자, 오늘은 등기법 209페이지 제2장 등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당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거의 뒷장을 넘기면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 요 기본 문제를 자꾸 숙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 209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자, 등기 절차 기간으로서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지칭하는 게 당사자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란 불이익을 받는 자 줄쳐놓으세요.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여기 확인해 두시고요. 자, 판결에 한 등기. 우리 209페이지와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에 한 등기가 올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이제 27회 때는 단독 신청이 박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가 독자적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가 7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행 판결원에서 이행, 2단이라고 그랬고요. 공인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공단이라고 그랬죠. 자,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확정 판결. 그러면 가집행선고로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관련돼서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의 판결에 준하는 조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공정정서로는 불가능합니다.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6번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즉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판결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지문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허가서를 제출한다. 반드시 확인해 두시라는 거. 자, 판결과 관련돼서 판결은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판결에 한 등기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판결에 한 등기 잘 마무리를 지어두라는 거 부탁하고요. 자, 전자신청이죠.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이라는 테마도 참 중요합니다. 전자신청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별표 5개를 해놓고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죠?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전자신청의 적격자는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법인 이렇게 되죠. 그럼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적격자가 되죠. 왜? 사용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국민, 외국인 가능. 자,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법인 행태는 제외되고요. 비법인 안 되죠.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왜? 우리가 모든 전산화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뭘 첨부해야죠?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전과 관련돼서 접근번호, 그래서 접시 이렇게 한번 잡아두라는 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사용자 세자 3년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랬죠. 자, 전자신청의 부적격자 이렇게 한번 봐서 우리가 뒷장을 넘겨서 209페이지 비법인 X 요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반복과 관련돼서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 대리 가능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전자신청 인감증명정보 분류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소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 등기부 정보 표시만 하고 첨부 X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 5번의 등기 신청 수수료 몇 자죠? 7자 그래서 7일 이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꼭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요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유력하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 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등기 신청인가,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자,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에 가등기 이렇게 한기를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그래서 판결의 한 등기, 전자신청, 등기필 정보 이런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설정, 보전, 이전 한번 확인해 놓아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여기에 대해서 흥간편 딱 놓고 관공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초타한 경우 요거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기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앞으로 이제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풀되 우리 심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꼭 필요한 문제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우리가 보죠. 자, 부동산 등기법 줄쳐놓으세요. 부동산 등기법에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에 강제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에 강제한다? 1개월에 대해서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개월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부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강제하고 있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60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구죠. 가구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은 몇 년에 강제를 하죠? 3년. 그래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의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1번의 토지의 분할, 변적 변경, 지목 변경, 일부 멸실, 즉 표제부를 나타내고 있죠. 강제하네요. 자, 2번의 토지의 전부 멸실, 즉 표제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 가로 열고 지체 없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4번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의 변경, 분합, 일부 멸실 부속 건물의 신축.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5번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상 강제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2번에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으로서 단독 신청이죠.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자, 즉 저당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죠. 임차권 말소 등기에서 임차인, 말소라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전세권 이전 등기죠. 전세권 이전 등기에서 전세권 양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권리자 의무자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212페이지를 우리가 봐요. 자, 212페이지를 보니까 12페이지를 보면 자, 문제 3번과 관련된 문제를 보죠.
자, 문제 3번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등기 신청 명인과 관련돼서 요거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기 적격과 관련된 것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 돼요.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되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동이다. 이때 등동동은 뭡니까? 자치단체가 없죠. 그래서 일반은 이때 우리 행정동이라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이네. 경기고등학교 학교명 자체는 안 되죠. 학교명, 대표적으로 사립학교는 뭘로 됩니까? 자, 재단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자,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 자, 3번이죠. 자, 태아는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등기 신청 부적격자가 되죠. 자, 판례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3번 태아도 안 됩니다. 자, 4번 질문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요. 합의로 등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농협협동조합이 있네요. 농협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서 이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5번이 되겠네요. 자, 등기 신청 적격자, 부적격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문제 4번이네. 자, 문제 4번에 관련돼서는 이제 기록사항이 있겠죠.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정보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네.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돈이죠.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기간이죠. 기간은 언제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당사자한테 맡겨라. 그래서 약정과 합의, 그 다음에 특약, 그런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자,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것, 당사자, 신원이죠. 부동산,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존속기간, 기간은 임의적이죠.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기간은 언제나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26개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할 수 있다. 이 첨언에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돈과 관련돼서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죠. 이 지료는 임의적이라는 거, 예의적인 측면에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기간에 대해서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5번으로 가죠. 자,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사항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좋아요. 대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의자와 피대의자의 성명, 주소, 대의 원인 좋았습니다. 자, 권리소멸의 약정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분.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자가 하부인 경우 하부자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꼭 기억해 둘 거. 몇 번? 자, 3번 기억해 둬야 되고요. 4번에 기억해 둬야 되고, 5번에 기억해 둬야 돼. 특히 요 4번, 5번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3, 4, 5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는 거네. 여기에 대해서 권리소멸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이 약정과 관련돼서 약정과 특약이 들어가면 요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기등기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죠. 등기 신청 시 등기 문제의 이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의 제공으로서 요하지 않는 것은 자, 모든 서류와 관련돼서는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원리.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 X가 되고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라는 것은 단독 신청이 되죠. 그래서 단독 신청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죠.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판결입니다. 자, 판결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A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제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서류와 관련돼서 중요하죠. 그래서 자, 6번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자,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항공서가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가장 중요하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1번. 자, 2번은 우리가 자, 제공해야 되고요. 자, 3번에 판매 특약부 매매를 언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판매 특약부 매물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는 달라요. 판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판매 특약부 매매를 언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공하여야 한다. 자, 정려 제공해줘야죠. 자, 유정은 유공이죠. 그래서 유공, 공동신청으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6번과 관련돼서 2번, 자, 2번 조심히 나와야 되고요. 3번, 그 다음에 5번, 2, 3, 5 요걸 꼭 확인해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죠. 자,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는 언제 제공해 주냐? 자, 논리는 이겁니다. 새롭게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뭐냐?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소 증명서면은 의무자께 아니라 권리자 거 제공해 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만 A적으로 이렇게 빠지죠. 다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권리자도 제공해야 되고, 자, 양도세 취득세가 되죠. 자, 의무자도 제공해줘야 돼. 양도세가 돼요. 그러면 징세합부 차원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27회 때 출제되고요. 그러면 자, 주소 증명서면과 관련돼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게 말소죠. 그래서 말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경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신청의 주소 증명서면과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다 부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권 설정, 재산권 점세권 이전, 임차권 변경이 있네요.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신청의 주소 증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말소를 찾아라, 변경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아봤더니 정답은 몇 번?
임차권 변경 등기가 있네.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자. 문제 8번은 가까울이 2014년 5월 1일 매매하였다.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제공하는 첨부 정보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2014년 5월 1일이죠. 그러면 자, 우리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공해 줘야 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공하면 우리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해 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검인계약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검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토검부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자, 주검부 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검인을 제출받는 것으로 가름한다. 토지거래 가증을 제출하면 검인 X,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O가 돼요.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하면 검인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검인계약서는 따로 제공받은 것으로 가름해져.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울에서 갑의 등기 필정보. 이 말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일 필정보야.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자, 주소증명서면은 주민등록처분은 자, 등기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요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자, 29조 2호 부이호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는 무조건 별표 5개입니다. 요거 문제 9번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 이거는 29조 4호와 관련된 거네. 출석주의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 자체의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돼요. 2호 사유죠. 자, 3번의 농지 전세권 안 되죠. 유치권 2호 사유. 교량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고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돼요. 자, 1번과 관련돼서는 29조 4호와 관련돼서죠. 4호는 출석주의야. 1호는 관할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근한이 없는 자가 신청할 경우. 4호는 출석주의죠. 5호는 방식과 관련돼서 4호와 관련돼서.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심판은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1번은 보전, 2번은 설정, 3번은 이전, 4번은 설정의 가등기.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죠.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가 되죠.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5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서 어떤 이런 기틀을 좀 마련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심화 문제를 파생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네. 자, 문제 11번은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아. 자, 1번 맞네요.
이번은 법인은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로서의 사용자 등록이 아닙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애국인도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이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 우리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당사자도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4개 지문들, 특히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가중치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별표가 5개 됩니다. 전자신청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이네요. 자, 전자신청의 표시만 하고 그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법인 등기부 정보를 우리가 찾으라는 거죠. 법인 등기부 정보. 자, 우리 등기부는 자기 집구석에 있죠. 그래서 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표시만 하고, 자,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한 거, 생략 가능. 그럼 이거는 등기소에서 반영한 것들. 그래서 자, 또로 등기부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부 정보. 이거는 등기소에 있기 때문에 표시만 하고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6페이지로 가보죠. 자, 216페이지 보니까 13번 직권 경정 등기가 있네요. 자,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직권은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 자, 직권 경정 등기. 경정 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안의 가오로 인한 것일 것. 자, 이번에 기존의 등기와 경정 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2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잘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2번 최근 지문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동일성. 자, 3번의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게 등기법이 개정됨으로써 자, 직권 경정 등기에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 3번 그래서 X가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2번, 3번에다 신경 쓰고 특히 재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3번 이걸 특히 조심해 놔야 돼.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지방법원장이 사고 보고한다. 그래서 선경정 후 보고라고 합니다. 자, 경정 등기할 때 그 뜻을 등기 신청인에게 뭐다? 통지. 직권인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요 13번 문제와 관련돼서 자, 2번과 3번에다 초점을 끊어서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문제 14번입니다. 자, 등기안의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기본으로 하나 딱 샘플로 잡아놔요.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꼭 정리할 게 있어요. 어떤 점은 각하라는 것, 각하와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라는 것은 실행이죠. 자, 각하에 대해서 자, 각하 수리죠. 수리와 실행에 대해서 실행. 자, 각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각하는 자, 당사자가 당사자가 피해봤죠. 그러면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수리와 실행에 대해서는 특히 29조 1호 1호 가나리반 29조 2호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와 수리 실행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당사자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늘 이야기했던 거. 자, 이 신청의 주체, 직접 이해관계인.
자, 객체에 대해서는 당, 부당이죠. 제기기한은 제한이 없다. 효력에 대해서는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있고요. 자, 이 신청의 기준은 바로 처분시 기준을 해. 그러면 처분시 기준으로 하니까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합니까? 당의 등기소.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신청과 기본 논리로서 우리가 문제 꼭 좀 하나 풀어놔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신청 관할 지방법에 하나, 이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 왜 관할 등기소에 하죠? 등기소 경유주의니까. 등기원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 심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근거로 이 신청을 삼을 수 없고요. 이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되며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요걸 좀 머릿속에 요 문제와 관련돼서 각하는 언제나 이 신청이요. 이 신청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고 수리와 진행에 대해서는 29조 1호 관할 위반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당사자 또는 제3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각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수리 실행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꼭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그러면 14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확정 판결. 자, 요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자, 그럼 기본 문제를 샘플로 잡아요. 기준을 계속적으로 어떠한 루틴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 여기는 확정 판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었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1번.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언유라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신청. 자, 이번에 성산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산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표산 자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성산자만 가능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표산자도 할 수 있고 성산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은 X. 자, 3번에 성산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전개로 사망하겠다면 상속인이 수기하겠죠.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번 질문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그러면 우리가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정에서 채권자 채무자는 당사자야.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채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4번 질문은 맞는 이야기죠. 자, 5번은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지문은 27회 때도 출제된 지문이 되죠.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 반드시 이걸 샘플로 잡아두세요. 자, 문제 16번이네.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문제 16번.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뭐 기본 문제에서 틀을 마련해 두는 거네. 자, 문제 16번. 자,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 공동 가등권자 일부 동그라미. 가등권자 자기 동그라미. 그러면 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각하 사유가 되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자가용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 등기가 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원 보상신이라고 우리 또 배웠죠. 전원 보상신. 그러니까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점포라는 게 있어. 그러면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죠. 그래서 1번은 등기가 가능한 거네. 자, 2번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분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의 위반은 등기를 신청한 경우 2호 사유죠. 2번은 3번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수반성 위반이죠. 4번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중 소유권 보전 등기는 안 되죠. 자, 5번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자, 문제 17번입니다.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세에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원론적인 거에서 풀면 되게 쉬워요. 자, 1번 봅시다. 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권리자 출전하발. 권리자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3번 질문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자, 5번의 정관 고발계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특히 5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문제 18번은 이쪽으로 오죠. 문제 14번과 문제 18번은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자, 이 신청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요. 이 신청을 할 수는 없죠. 자,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자, 3번의 이 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 오케이.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의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오케이. 이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은 각하 결정의 부당 동그라미. 이 신청의 대상은 객체는 부당이거든. 부당하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18번은 우리가 풀어봤죠.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던 패턴을 좀 암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어려운 거 풀 필요가 없어요. 기본 문제를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심화 문제 좀 더. 자, 심화 문제는 꼭 필요한 것만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풀어보고 힘내자고요. 우리 저기 1시간 40분이 지나가니까 졸고 있네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